안녕이 비례탄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좀 갑상선 중에서도 가장 중증 질환인 이 갑상선 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종 우리가 다양한 음식물이라든지 또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이 암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갑상선 암도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갑상선 암을 설명드리기 전에 암이 발생했다는 소리는 내 몸이 건강치 못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왜 내 몸은 건강하지 못할까요? 자, 그걸 이해하시려면 반드시 우리가 먼저 생명체는 무엇으로부터 구성이 되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저는 이 가장 궁극적인 질문부터 갑상선 암을 풀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생명체는 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세포는 피부 세포와 기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안과 밖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안은 신부, 밖은 피부가 되겠죠. 그래서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다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포의 구조 및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세포는 다양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이라든지 리보솜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 또 사이토스켈리톤 같은 거, 골지체, 다양한 소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ATP의 합성이 이루어진다. 바로 세포 호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생명체는 호흡을 해야 됩니다. 호흡을 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바로 죽게 되고 죽기 전에 다양한 질병에 노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포의 구조 및 기능 다양하게 있죠. 근데 세포의 기능 중에서도 저는 미토콘드리아에서의 효소 활동과 에너지 생산, 바로 호흡을 통한 에너지 생산을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이 갑상선 암도 발생을 했는데 과연 질병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라는 겁니다. 바로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바로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질병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세포의 손상은 뭐죠? 바로 염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도 바로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염증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암은 염증이다라는 이야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려면 바로 염증을 치료해야 되고 염증을 치료하려면 세포의 손상을 치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갑상선 암도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질병의 시작인 염증의 5대 증상이 있습니다. 자, 염증의 5대 증상은 발적, 발열, 부종, 통증, 가려움증입니다. 단 이 한 가지의 증상만 있더라도 염증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발적만 있어도, 발열만 있어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봐요. 발열만 있더라도 소염, 진통, 해열제입니다. 왜 해열을 시키는데 왜 통증이 없어질까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인체 물리학적 관점,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러한 이유도 너무나 쉽게 이해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문제는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한번 따져볼까요? 내가 어떤 조건에서 살아야만 내가 병에 안 걸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3쾌라 그럽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면 우리 병에 안 걸려라고 하지만 제가 임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더라도 너무나 다양한 질병에 걸려서 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례들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쾌가 정답이 아니더라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저는 정답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바로 저는 체온과 나이와의 상관관계에서 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린애가 태어날 때 37도 정도로 태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환경 온도가 27도라면
만약에 어린애가 하루 만에 죽었다라면은 그 죽음은 27도까지 내려갈 겁니다. 생과 사는 단 10도 차이에서 결정이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하루 만에 죽었으니까 0살이 되겠고요. 만약에 태어난 애가 10살 때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10년이 걸린 거고, 50살 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50년이 걸린 거겠죠. 우리 대한민국 평균 수명은 82세라고 그럽니다. 자, 학교 다니고 시집 장가가고 애 키우고 나니까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82세까지 살더라라는 이야기죠. 무슨 의미일까요? 10도 떨어지는데 대략 82년 걸리더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150, 300년, 600년 살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10도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걸렸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떠한 생명체가 체온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유지만 될 수 있다라면 이거는 뭘 뜻할까요? 바로 불사다. 죽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는 영생을 의미하겠죠. 자, 근데 너무 영생을 강조하면 저는 돌팔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현실적인 용어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은 이 불사는 아주 건강하고 무병 장수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죠? 그렇다면은 이 심부 온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심부 온도라는 것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심부 온도라 그러고 항시 37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시상 하부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쓸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피부 온도가 있는데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를 피부 온도라 그럽니다.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가 내려가고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를 높여서 서로 시속 게임을 해가면서 항시 37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 세 개의 그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어떠한 질병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세 개의 그림을 반드시 설명드리고 어떤 질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심부 온도라는 의미는 뭘 뜻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심부 온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심부 온도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 많이 하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이 심부 온도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심부 온도는 세포가 정상적인 생명 현상을 발휘한 최종적인 무형의 산물이다라는 이야기죠. 보이지도 않습니다. 냄새도 없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심부 온도는. 그게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자, 그 다음에 생명 유지의 절대적 3대 요소, 햇볕, 온도, 수분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햇볕, 온도, 수분, 그 단 세 가지의 요소에서 단 하나라도 벗어나는 순간 모든 생명체는 다 사망하게 됩니다. 단 하나의 문제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 세 가지가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면서 내 몸속 온도를 항시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완벽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온도다. 자, 모든 생명체의 시작의 온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심부 온도는 항시 유지하려고 하지만 내 삶 속에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먹거리, 환경, 전해질, 이온, 약물, 온도, 습도, 압력, 또 저산소증, 물리 화학적인 자극,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이 심부 온도는 떨어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임상 경험상 대부분 심부 온도가 올라가서 발생하는 질환은 몇 가지 되지 않고요. 대부분의 모든 질환은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생긴다라는 게 저의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의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부 온도가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부 온도가 너무 장기적으로 저하되었을 때 내 몸에 어떤 생리적, 병리적 변화가 생기겠느냐라는 건데
이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부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은 심부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심부 혈관은 수축이 되고 피부 혈관은 확장이 되겠죠. 자, 피부 온도가 상승한다는 의미는 바로 염증을 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염증의 증상, 발적, 발열, 부종, 통증,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인 피부 온도의 상승은 발적, 발진, 따가움, 화끈거림,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하게 되죠.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돌출, 비대, 융기, 팽창과 같은 조직의 변형이 오는 거죠. 자, 다양한 조직의 변형 증상 뭐죠? 구진, 포진, 수포, 농포, 팽진, 결절, 종기, 종양과 같은 융기성의 조직의 변형이 찾아올 수 있다. 자, 서양의학에서는 뭐라 그러죠? 단백질의 변성이다. 유전자의 변이다. 돌연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하지만 저는 표면 장력의 약화로 조직의 변형이 생겼다. 자, 갑상선암은 왜 생겼다?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돌출, 비대, 융기, 팽창과 같은 증상이 생겼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모공이 닫힙니다. 신본도가 장기간 내려가면 모공이 닫혀버립니다. 모공이 닫힌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합니다. 열이 방출이 안 될 때는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는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려움증은 왜 발생한다? 모공이 닫혔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땀 분비의 감소가 생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땀이 잘 안 난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땀이 많이 나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땀이 많이 난다라는 의미는 바로 국소다한증이 생길 수 있다. 자, 상체 쪽으로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상체 부위에 국소다한증, 겨드랑이, 사타구니, 손바닥, 발바닥 쪽으로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은 바로 심부온도가 내려갔다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염증이다라는 이야기죠. 발적, 발진, 홍조, 홍반, 따가움, 화끈거림, 통증, 색소 침착, 모세혈관 확장증이 다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까요? 왜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왜 따끔거리고 화끈거릴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토피 환자분들, 습진 환자분들 많이 경험합니다. 긁고 나면은 엄청 따갑습니다. 화끈거리고 심한 경우에는 통증이 옵니다. 왜? 바로 피부 온도가 상승된 결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피부 온도가 상승되었을까요?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서 모공이 닫혀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열 에너지는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너무 과하게 이동을 하다 보면 쏠려서 방출이 되다 보면 피부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표면 장력에 약합니다. 자,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된다. 응력이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다양한 구진, 부종, 팽진, 면포,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양과 같은 조직의 변형이 생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증상의 차이는 에너지 방출량의 차이, 면적의 차이, 환부의 면적의 차이, 그 피부에서의 그 밀도의 차이, 전도도의 차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이 증상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모공이 닫힙니다. 모공이 닫힐 때 모공은 수축하고 인모 현상이 생기죠. 자, 여기서 중요한데 모공이 닫힐 때는 손발 끝에서부터 먼저 닫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고 피부는 건조, 균열, 태선화 현상이 생기고 각질과 각질 사이에 점착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각질은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임슬, 각질, 가피와 같은 조직의 탈락성의 증상까지도 동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공이 닫혀서 생기는 증상이고요. 한편에서는 열 방출이 곤란할 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되는데 바로 그때 가려움증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편에서는
모공이 다쳤기 때문에 열 쏠림 현상이 생기겠죠. 자,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부위로 열이 쏠리다 보면 그 부위의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그때 염증이 되고, 염증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하고 그때 조직의 변형이 생긴다. 갑상선 쪽으로 열이 과도하게 쏠리게 되면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치료되지 않고 너무너무 오래되면 장기화됐을 때 갑상선 부위의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갑상선 암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심부온도가 내려갔을 때 어떠한 내 몸의 생리병리적인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앞으로 갑상선 암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땀 분비의 감소가 생깁니다. 자, 무한증이나 국소다한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 모공이 다쳤으니 당연히 무한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열이 방출이 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부위로 열이 쏠리게 되고 그 내외 온도 차이에 의해서 액화 현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얼굴이나 두피, 또 겨드랑이, 사타구니, 손발바닥 쪽으로 열이 많이 쏠려서 방출이 될 때 국소다한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는 갑상선 암을 설명드리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왜 내 몸에 염증이 발생했는지, 왜 내가 암이 발생하려고 하는지, 내 몸은 왜 완벽하게 건강하지 못했는지, 또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자,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기본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갑상선의 정의, 자, 발생 원인, 발생 기전, 또 치료 원칙,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